네,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보장한마당 협퀴즈라는 컨셉으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할 전문 MC MC 고영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특별한 위원 두 분님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어떤 분들 함께 계시는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원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역에서 환경 파트를 잘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활동하고 있는 성남환경운동연합 김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옆에 또 어색하게 앉아 계시는 위원님 한 분이 계시는데요.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고용경제분과 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이정현입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일하는 학교 사무국장이고요. 학교 밖 청소년과 청년들의 진로 탐색과 취업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정현 위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특별한 두 분 위원님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그래요. 일반 시민분들의 입장에서는 협의체, 지역사회 협의 보장체 이런 이름을 딱 들었을 때 정확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는 좀 와닿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을 맡아서 하고 계시는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지역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우리 시민들이 한 명도 소외되지 않고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것들을 꼼꼼히 챙겨서 이러한 것들이 실행 가능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성남시 사회보장협의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 이정현 위원님, 네. 하나 더 말씀을 해주신다면? 협의체 전체 얘기하는 거죠. 네. 분과 아니고. 네. 예. 사실 잘은 모르고요. 네. 3년째 이렇게 계속 회의에 오라고 해서 오고 있는데, 네. 그냥 제가 하면서 조금씩 이해하고 이제 파악해 나가고 있는 거 같고, 네. 일단 제가 현재까지 느끼기에는 일단 시민들의 좀 그런 삶의 네. 기본적인 것들을 이제 지키고 확보하는 그런 일을 하고, 거기 또 중요한 것은 거기에 시민들이 그런 복지나 보장 역할들을 이제 만들어가는 것에 참여하고 시민들이 직접 만드는 것이 네. 이제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를 하고 그리고 또 시민들을 알뜰히 챙기고 한 분 한 분을 또 이곳에서 챙긴다라는 큰 틀에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오늘 이 영상에 아마 재밌는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 이정현 의원님께서 지금 안경을 끼셨는데 말씀을 하실 때마다 김이 자꾸 끼고 있어요. 옆에서 굉장히 잘 보이는데 보시는 여러분들도 보이실지는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오늘 과연 몇 번의 김이 끼는지 한번 보시면 또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협의체에 대해서 이제 큰 틀에서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각각의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 맡고 계신 파트가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이사님께서는 어떤? 예, 저는 지금 실무분과의 환경분과의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환경분과에서는 제4기 사회보장협의체 의제로 청년 취약계층 주거 마련을 위한 의제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 이것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주거를 마련하는 것 외에 또 청년 공동체가 어떻게 그러면 이 주거를 중심으로 이것들이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이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역에서 모든 사람들이 장애인들 그리고 어려운 분들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우리 지역 안에서의 이런 이동과 그리고 활동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을 돕는 유니버셜 디자인을 우리 지역에 접목시키는 부분들에 대한 정책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끔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청년들하고 또 이제 가장 가깝게 만나실 것 같아요. 사실 청년은 아직 못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이게 주거 마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어느 지역에 어떤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아니면 어떤 자리를 마련해서 청년들한테 주거를 줄 것인가를 주로 고민하다 보니까 입지라던가 네.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이제 사회적인 이런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보고 있고요. 네. 이제 올 연말이 되면은 이
지금 이제 올해는 15개의 청년 주거가 마련이 돼요, 지역에서.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마련이 되면 이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청년들의 이런 공동체들 그리고 커뮤니티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를 지금 이제 내년에 이것들을 계속 해나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청년을 만나는 건 내년이 좀 본격적으로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안타까운 게 그런 네. 거죠. 그러니까 청년 주거를 마련을 할 때 이게 건물을 리모델링, 지금 올해는 이제 리모델링해서 가거든요. 이제 지역에 있는 건물을 사들여서 이걸 리모델링해서 가는데 안타까운 건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청년 이 그룹들이 딱 만들어져서 그 네. 그룹들이 리모델링을 할 때부터 청년들의 니즈에 따른 있잖아요. 리모델링이 됐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이게 이제 다 만들어 줘 놓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성에 있는 분들이 네. 그냥 가장 리모델링 하기 좋은, 아니면 그들의 그냥 느낌으로 이 상태가 가장 이렇게 생활하기 편하지 않겠어? 라는 그 이제 설계 도면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게 조금 안타까운 점이기는 해요. 그래서 지역에서의 지역 청년들이 모여서 이러한 것들을 좀 계속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 이제 이분들이 입주를 해서 그리고 지역의 커뮤니티, 청년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역할을 많이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이 자리를 빌어서 많은 이제 또 청년분들이 이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유튜브의 가장 큰 혜택이 또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청년들에게 영상 편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 세계 모든 청년들과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럴수록 젊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당당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움츠리지 마시고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당당하게 요구하시고, 그리고 그 당당한 요구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같이 지역에서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또 궁금한 게 이런 청년들이 이야기를 나누려면 어디로 와야 될까요? 지금 공간이 마련된 곳이 있을까요? 지역에는 청년 공간이 되게 많이 마련되고 있는 걸로 알아요. 제가 알기로 한 3년 전만 해도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요. 지금 이제 청년과 관련된 이슈들을 만들고 공간들을 만드는 정말 큰 역할을 하시는 지역에 제가 볼 때는 큰 일꾼입니다. 우리 이정현 국장님이 그걸 엄청 잘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공을 여기에서 옆으로 넘겼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성남에는 청년을 위한 공간이 네. 공식적으로는 두 곳이 있고요. 두 곳이나. 예. 그러니까 공공에서 두 곳이 있고 네. 저희 일하는 민간에서 한 곳이 있고요. 그래서 어디에 있어요? 그 성남시가 운영하는 청년 지원 센터가 이제 신흥역 지하 청년 이봄. 네, 청년 이봄이 있고, 청년 이봄. 네. 예, 그리고 판교에 지금 이제 새로 또 공간이 하나 더 네. 조성을 해서 두 곳이 있고요. 네. 예, 그리고 그게 무슨 역이지? 위치가 판교역이라 들은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일하는 학교 운영하는 청년 맞춤 제작소라는 네. 또 공간이 있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성남에 이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라고 하니까요. 많은 청년분들의 좀 오셔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현정 위원님의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그래서 우리 이정현 위원님은 어떤 분과를 맡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고용경제분과 원래 고용분과였는데 올해 또 일단 단어 자체가 어려워요. 네, 갑자기 저희가 원하지 않았는데 네. 고용경제분과로 네. 바꾸셨어요. 그래서 뭔가 좀 범위는 넓어졌는데 아, 환경분과는 뭘 많이 하시고 실제로 뭐가 좀 진행이 되더라고요. 근데 고용경제분과는 회의는 계속 하는데 뭐 가시적으로 사실은 무슨 일을 한다고까지 말하기가 좀 민망하네요. 회의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더 실질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회의를 많이 하시는 거라고 이야기를 나누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회의 내용 좀 가볍게 어떤 이야기들을 주로 나누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일단 고용경제분과 저희는 주로 고용의 측면을 많이 얘기하는데 네. 이제 뭐 어쨌든 지역사 보장 협의체니까 기본적으로 뭐 방향은 시민들이 일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뭐 상황이든 어떤 배경이든 어쨌든 상관없이 누구나 일하고 싶은 사람은 일을 할 수 있거든. 일해야 하는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네. 이제 그런 정책이나 어떤 여러 가지 환경을 이제 만들어 가는 것이 이제 이 고용경제분과의 역할일 거고요. 이제 현재의 고용경제분과에서는 이제 예전 뭐 전기수부터 노력해서 이제 만들었던
한 이제 두 가지 정도의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는 뭐 취약계층을 그러니까 그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징검다리 프로세스라는 이제 사업이 있어서 그거는 이제 기존에 여러 가지 취업을 도와주는 취약계층 취업을 도와주는 여러 가지 뭐 지원 정책 프로그램들이 많긴 한데 네. 거기 직접 수혜 대상이 좀 되기 어렵거나 네. 아니면 거기 이제 그 사업이 다 그 프로그램이 다 하지 못하는 중간 중간에 그 빈틈들을 좀 메우는 네. 그런 이제 프로그램과 그 지원 체계를 만드는 하나의 그 사업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기여형 일자리 그러니까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되는 네. 그런 이제 기여형 일자리를 좀 만들어내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내보자 하는 두 가지의 그 사업 과제들이 있었고요. 네. 여기에서도 포커스는 그러면 성남 시민 누구나 네. 남녀노소 상관없이 그렇죠. 해당이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고용에 대한 또 이야기를 지금 분과를 맡고 계신다라는 이야기 함께 해주셨고요. 근데 이제 또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또 다양한 많은 활동 중에 올해는 특히나 또 이제 코로나 이슈라는 또 특별한 시국이 있지 않았습니까? 올해는 좀 어떠셨었는지 궁금해요. 올해는 많은 계획들을 네. 세우기는 했지만 실제로 이제 저희 사회보장협의체는 그러니까 성남시가 만들어 놓은 이런 사회보장 정책들에 대해서 이것들이 실행이 잘 되고 있는지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이제 잘 되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더 이제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주고 아니면은 잘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예산과 정책이 정말 잘 가고 있는지를 보는 그런 역할을 네.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정책 자체도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니까 계속 이제 가다가 중단하다가 이런 것들도 많았고 네. 그러다 보니 이제 그냥 이렇게 저희 분과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러니까 환경 분과다 보니까 현장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현장을 나갈 수가 없었던 네.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저희가 이제 민간 협의체이다 보니 사람들하고의 이런 소통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부분이에요. 네. 근데 이제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전화 통화를 하거나 영상 통화를 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의 이제 이런 절실함과 아니면 이런 필요함과 이런 것들이 잘 전달되지 않는 부분들도 좀 많아요. 이제 그런 이제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이제 2019년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활동이 좀 이렇게 소극적으로 진행이 됐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모여서 함께 해야 되는 그런 이제 현장 답사나 현장 모니터링이나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사회보장 협의체에 모여 계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일반 시민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제를 좀 공부하면서 계속 이제 같이 업그레이드를 하고 서로가 성장하는 이런 이제 과정들이 있는데 이제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이제 이 사업을 보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많았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디 이제 청년 주거와 관련돼서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들을 모니터링을 가자. 그리고 거기서 본 것들을 우리 여기 의제 속에 좀 더 이제 충실하게 담아보자. 뭐 이런 이제 계획들이 있었으나 이런 네. 것들이 이제 무산되고 그리고 그냥 이제 회의만 진행하고 그리고 뭐 예산은 이렇게 됐으니 예산 집행이 제대로 되고 있구나. 아니면은 어쨌든 15개의 그러니까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15개가 그냥 가고 있네. 뭐 이 정도의 수준으로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면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진심을 담는 그리고 이런 정말 사회의 촘촘한 틈을 찾아서 우리가 사회보장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깔아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되게 지금 상황은 위험 상황이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하고 싶은 말은요. 많이 못했다. 우리도 회의를 진행하는 정도 수준에서 진행이 돼서 너무 안타깝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우리 이정현 위원님도 올해는 회의만 많이 하셨다고. 원래 회의만 하긴 하는데 아니 잠깐, 아니 계속 회의 얘기만 하시면 지금 우리 고용경제분과는 뭐 회의만 한다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네. 올해는 계속 회의하는 것 같아서 네 아무튼 네. 그러니까 원래 어쨌든 작년에 회의 많이 해서 올해는 이제 좀 시범 프로그램 이런 거를 이제 해본다는 네. 그걸 가지고 생각을 평가를 해보자 했겠죠. 이런 네.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시범 프로그램을 뭐 하기 어려웠고 네. 예, 행사도 못 열고 뭐 토론회나 뭐 이런 것들 못 열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상황이 있다 보니까
계속 회의를 했고 또 회의도 그래도 대면 회의를 하면 좀 그래 거기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네. 뭐 아이디어나 내용들이 있을 텐데 또 줌 회의를 또 하다 보니 서로 막 다른 일 하고 계시고. 네, 줌 회의를 하면은 이분들이 회의를 하는 건지 밑에 보고 멀티플레이어?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네. 네. 우리 두 분에게 공통된 질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올해 정말 많은 프로젝트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 프로젝트 중에서 올해 이 코로나 이슈 때문에 이루진 못했는데 꼭 너무 아쉬웠던 프로젝트, 내년에도 끌고 가고 싶은 프로젝트 어떤 게 있을까요? 이 협의체 네, 프로젝트 말씀. 네. 우리 먼저. 프로젝트가 네. 없는데. 네. 예. 지금 이제 청년 주거 관련해 가지고 저희는 이제 청년 주거가 사실은 그러니까 1번 의제거든요. 가장 중요하죠, 사실. 네. 이제 일단은 청년 주거 관련해 가지고의 청년 커뮤니티에 대한 이제 부분들을 이제 계속 고민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모임도 불가능해, 사람을 모으는 것도 안 돼, 뭐 이런 이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 되게 아쉽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청년 주거가 그러니까 성남시에서 지금 이제 원래 계획했던 이제 파트는 어느 정도 이제 올해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이 주거와 관련돼 가지고 또 이제 취약계층, 그러니까 어떤 취약계층들에게 지금 이 주거와 관련된 이 부분이 굉장히 절실할까에 대한 있잖아요. 대상들을 정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좀 더 고민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을 진행했었어야 됐는데 다 진행하지 못해서 좀 아쉽습니다. 내년까지 요거는 꼭 이어가고 싶은 프로젝트. 아마도 앞으로 2년 더 이렇게 계속 가지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청년들의 커뮤니티겠네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여기를 활용하고 이용하는 우리 청년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야지만 더욱더 피부에 와닿는 프로젝트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런 청년 이제 모임이 생겨서, 그러니까 청년들의 주거를 우리 지역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네. 청년들이 모여서 이것들과 관련돼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정책을 제안하는 네. 그런 이제 좀 팀들이 꾸려지는 그런 이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근데 일단은 굉장히 이 방금 말씀해 주신 거는 희망적이고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지금 이곳에 청년 4분 먼저 있습니다. 저희 성남에 거주하시는 초중고 다 성남에서 나온 성남 토백이들 청년 4명이 먼저 위원님의 저희 뒤에도 청년 뒤에도 있고 일단 긍정적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를 많이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우리 청년 4명 우리 감독님들 고개 한번 끄덕여 주세요. 참여해 주실 거죠? 고개 다 끄덕여 약속 받았어요. 네, 우리 위원님 아쉬웠던 프로젝트 내년까지 끌고 가고 싶은 프로젝트. 네. 그 지금 이제 뭐 지역사 기여형 일자리 모델을 만들어 보자라는 그 이슈가 있는데 내년에 다시 잘해봐야 되겠죠. 기여형 일자리라고 하시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성남에 네. 그러니까 요새 이제 뭐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잘 안 생기잖아요. 쉽지 않죠. 기업이나 민간에서 그냥 만들기는 쉽지 않고, 근데 또 공공에서 만드는 일자리는 정말 굉장히 단순한 그냥 그 뭐라고 하지 공공근로를 정말 꼭 필요한 곳에 간다기보다는 조금 이제 노력이 집중적으로 투입되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제 각 지역별로 또 작은 동네별로 거의 정말 꼭 필요한 역할이 있는데 누가 와서 그걸 담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이제 지자체가 이제 그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요새 이제 코로나 상황 같으면 이제 학교를 못 가니까 이제 또 부모님이 있는 집은 그나마 괜찮지만 부모님이 역할을 못하는 조선 가정이나 이런 그런 집의 아이들은 이제 온라인 학습을 제대로 못하고 뭐 이런데 그런 곳에 이제 뭐 경력 단절 여성 이런 분들이 이제 좀 가거나 온라인으로 그 아이들을 케어해주고 학습을 도와주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일자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모델들을 만들어서 내년에 해보면 좋겠다. 야, 이거 너무 좋은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저는 상상도 못했는데 그 위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서 상상을 해보니까 지역마다 필요한 일자리를 만들어 창출한다. 야, 위원님 박수 한번 주십시오. 그래서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지금 이제 두 위원님의 분과가 다르시잖아요. 혹시 두 분 분과에서 이거는 여기랑 좀 콜라보를 해보면 괜찮을 것 같다. 이거는 이쪽이랑 콜라보 해보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혹시 프로젝트 같은 게 나올 만한 게 있을까요?
사실 이미 이제 지금 많이 딱 떠오르는, 하고 네. 계시죠. 네. 네. 이제 기업 일자리로 환경 아, 분야에서도 네. 뭐 그 이름이 뭐죠? 자원수당 가게? 네. 대표적인 모델을 이미 하고 계셔서 그걸 이제 아, 따라서 해보려고. 네. 근데 이 아이디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제가 아는 이렇게 젊은 부부들 중에서 그런 걱정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내년에 초등학교 아이를 보내는데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요즘에 이제 초등학교도 줌으로 이렇게 수업을 받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이제 1학년 아이들이 이렇게 뭐 탭이나 이 핸드폰이나 아니면 노트북을 쓰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뭐 자료도 넘겨주는 역할 아니면은 뭐 이렇게 발표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챙겨주는 그런 이제 것들이 좀 필요한데 되게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이제 돌봄을 어떻게 좀 해결을 하지? 그런데 너무 좋은 아이디어신 것 같아요. 이런 건 지역에서 정말 한번 꼭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꼭 하면 좋겠네요. 꼭 합시다. 카메라 보시고 이거 꼭 하는 걸로 네, 두 분 악수, 네, 두 분 악수, 꼭. 네, 두 분 악수, 이렇게, 자, 네, 두 분이서, 한번 네, 이거 되면 다 이게 된 거예요. 이거 하면 다 된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또 새로운 프로젝트, 너무나도 좋은 프로젝트가 하나 완성이 될 것 같은 기분이 들고요. 그래서 또 이제 개인적으로도 이제 또 많은 시민분들에게 우리 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다가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친숙하고 또 그들에게 좀 다가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 이제 성남에 계신 뭐 누구나라도 남녀노소 누구나라도 협의체를 만약에 이용하고 이런 뭐 프로젝트라든지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분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뭐 신청을 해야 되거나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일단은 지금 저희 사회보장협의체가요. 네. 동까지도 꾸려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성남시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의제를 발굴하는 그런 이제 의제 발굴 이제 협의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분과별로 아까 고용노동, 저희는 환경 뭐 이렇게 다양한 이제 분과들이 있는데 그 분과들이 이제 이 의제가 발굴된 것들에 있어서 실행 여부들을 계속 챙기고 그리고 추가로 의제들을 계속 이제 지역사회에 던지고 이런 이제 부분들의 역할들을 하는데요. 이제 그것이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실무 분과에서 만들어지는 의제들이 이제 동이나 구에서 정말로 이것들이 촘촘하게 잘 이제 운영될 수 있게끔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이런 동협의체에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셔서 우리 동의 이런 이제 사회보장을 위해서 이제 저희 마을의 사회보장을 위해서 꼼꼼히 좀 챙기는, 왜냐하면 많은 의제들이 있지만 사실은 지역별로 또 상황이 달라요. 그렇죠. 동마다도 상황이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그 동에서 정말로 필요한 의제들은 실무협의체랑 정말 이렇게 협업을 잘해서 그것들을 더 잘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구조들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위원님은? 뭐 신청은 일단 그 위원을 위촉하는 기간이 또 따로 그게 있나요? 언제죠? 위촉하는 기간이? 죄송한데 우리 위원님은 지금 이 자리에 왜 계시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편하게 오셔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게 그래서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또 꼼꼼하게 딱 챙겨주시는 위원님이 계시고 이게 또 자유분방하게 보시는 것 같지만 또 그 안에서 특별한 프로젝트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포장 잘했죠? 아니요. 아니 그러니까 그 위촉 기간이 있어서 그래요? 일단 위촉 기간에 네. 이제 홍보를 할 때 그 이제 신청서를 써서 내면은 네. 무조건 뭐 이렇게 뽑고 이런 게 아니니까 웬만하면 다 웬만하면 누구나, 예, 네. 뽑나요? 뽑나요? 죄송한데 그럴 바에는 그냥 여기 좀 앉아 계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작은 의미에서는 동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 왜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 지역이라든지 우리 마을이라든지 우리 동네에 뭐 옆집에 누가 있고 앞집에 누가 있고 뭐가 필요하고 이런 거 잘 하시는 분들 또 한두 분씩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께서 또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면은 성남시가 더욱더 좀 발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맞다.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는 이런 협의체들이 네. 그러니까 많이 없었고 네.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을 그다음 못 느꼈어요. 이유는 뭐냐 그러면 내 이웃이 곧 있잖아요. 하나의 사회 안정망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 이렇게 단독주택 단지들에서 아이들이 다닐 때 어르신들이 밖에 앉아가지고 오늘 누구는 학교를 가는구나. 오늘 누구는 왜 안 지나가지? 이게 사실은 사회 안정망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이제 모습들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것이 이제 저희가 소위 얘기하는 공동체 해체거든요. 이렇게 공동체가 해체되다 보니까 사회에 이렇게 다양한 문제들이 생기고 그러한 문제들을 다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예전의 그런 이제 모습보다는 이제는 이거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어야만 해결할 수 있는 이제 구조가 된 거고 그러한 형태에서 이런 예전의 이런 모습들을 다시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이제 곳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마을 만들기, 마을 공동체나 이런 곳들이 이제 지역에서 요즘에 그런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의제를 발굴하고 주민들과 같이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궁금한 게 환경분과에서는 어떤 활동을 주로 하고 계실까요? 저희가 그 주거와 환경 이렇게 이제 좀 큰 테두리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조금 전까지는 계속 이제 주거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환경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서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려움을 가지고 있든 어려움을 가지고 있지 않든 이 모든 사람들이 장애 없이 우리 지역 안에서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이동할 수 있고 그리고 생활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이제 만들어가는 이제 영역들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환경 파트에서의 지역 주민들의 이제 이렇게 니즈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요즘에 저희 지역에서 굉장히 환경 파트로 이렇게 이렇게 의제를 어떤 것들이 가장 어렵습니까? 뭐 어떤 것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이제 설문을 해보면 뭐 이렇게 주차난, 네, 주차난, 그 다음에 이제 쓰레기, 네. 그 다음에 이제 보행권 뭐 이런 것들이 쭉쭉쭉 나와요. 이제 그 영역에서 저희가 이제 기존에는 보행권과 그리고 이제 이 공원이나 아니면 공공시설물을 이용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장애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베어프리라는 개념의 이제 유니버셜 디자인을 모든 곳에 적용을 해야 된다 이런 운동을 했었고 네. 이제 올 하반기부터는 이제 우리 지역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이런 이제 재활용이나 자원순환 정책들을 이제 의제 발굴해서 계속 이제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주차와 관련된 이런 이제 의제들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어떤 때는 또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본시가지 아마 저희가 다 이렇게 지역에서 생활을 하는 네. 사람들이니까 본시가지에 보면요 저희가 주차장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요 비어 있는 곳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주거자 우선 뭐 이렇게 맞아요. 공간 해가지고요. 막혀 있는 공간, 그렇죠. 막아놓은 공간. 그런데 거기 안에 텅텅 비어 있어 맞아요, 낮에는. 맞아요.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는 요즘에 이제 뭐 IoT 기술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얘기가 많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IoT 기술을 도입해서 낮에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비는 공간들을 개방할 수 있는 이런 있잖아요. 이제 주차 정책들을 좀 네네네. 이렇게 만들어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그러니까 단순히 주차장을 많이 만들자가 아니라 이제는 주차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정책들과 이런 의제들이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이런 길을 열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제 그 부분도 좀 더 열심히 하는. 예. 이게 아마 주차난은 성남에 계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저 어렸을 때 깜짝 놀란 게 막 주차 때문에 싸우기도 되게 많이 싸우시고 이런 막 공간 이런 문제 때문에 주변에서 주민분들 많이 싸우시잖아요. 꼭 이 프로젝트가 잘 형성이 되어서 그런 문제가 다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과 함께 또 이제 두 분에게 공통된 질문을 한 번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부터 답변 부탁드릴게요. 이런 협의체를 바란다.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3년, 2년 반 정도의 협의체를 이제 해오고 있는데 일단 협의체에서 처음에는 그냥 권유를 받고 정말 별 생각 없이 별 생각 없이 네. 그냥 이제 한번 와봤어요. 그런데 와서 굉장히 놀랐던 거는 정말 이렇게 그 민간 활동가분들, 민간 위원님들에서 많이 놀랐고 많이 배웠던 게 정말 그 민간 위원 오는 분들은 보통 이제 그 복지 분야나
사회단체 활동하셔서 기본적으로 자기 하는 일을 굉장히 불안정한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러니까 그 단체나 네. 조직이 뭐 경제적으로나 이렇게 안정돼 있지 않은, 그래서 자기 걸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또 거기 시간을 내서 와서 또 지역의 복지 정책이나 이런 이 부분들을 같이 의논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민을 챙기는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러 오셔서 거기서 굉장히 열띤 또 얘기를 하고 가세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적당히 회의하고 가는 곳이겠지 하고 생각을 하고 온 것에 비해서 정말 네. 정말 열심히 노력하시고 하는 민간 의원들 많이 봤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 많이 배웠는데 이제 많이 아쉽고 사실 또 많이 이제 앞으로 더 변화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게 민간 협의체인데 민간 위원들은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를 많이 하시는데 비해서 상대적으로 공공위원들, 그러니까 이제 각 뭐 그 연결된 부서에 이제 뭐 부서장, 뭐 팀장님이나 이제 주무관님들이 이제 보통 이제 그 공공위원이신데 민간위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굉장히 참여가 이제 잘 안 되는 편입니다. 제가 한 3년 정도 봤을 때 물론 그 중에는 정말 적극적으로 오셔서 정말 그 위원장 역할을 잘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체로 많이 잘 못 오세요. 그리고 또 연초에 좀 잘 오시다가 이제 여름 되고 가을 되고 하면 이제 많이 그 출석률이 떨어지시고 하는데 그래서 사실 굉장히 속상한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회의를 딱 했는데 네. 공공위원들이 거의 다 안 오셨어요. 거의 다 안 오셨는데 한 분 오신 분이 저희가 이렇게 많이 빠지셨습니까 했더니 요새 얼마나 우리 바쁜지 아느냐. 얼마나 바쁜지 아느냐. 힘 빠지지. 네, 그런 얘기 하셨는데 사실은 오히려 그 민간 위원을 오시는 분들이 사실 더 바쁘다 할 수는 없겠죠. 기본적으로 자기 조직이 자기 단체가 불안정한 속에서 이거 시간을 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공위원님들께서는 이렇게 오시는 민간위원들 굉장히 우리 시에 굉장히 큰 자산이고 굉장히 큰 인적인 그 재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정말 잘 키우고 계속 이렇게 그 육성해 가는 것이 또 시에 굉장히 큰 책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민간위원님들의 오시는 그 노력에 대응해서 같이 노력하고 꼭 내가 사실 잘 모르고 또 자꾸 부서 이동이 돼서 좀 낯설고 꼭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겠지만 어쨌든 그 어떤 시민 활동가에 대한 뭐 또 하나의 그 예의이기도 하고 또 함께 당에 발맞춰서 그 시가 그 시민 사회와 함께 가는 그런 이제 중요한 역할로서 이 그 공공위원님들이 잘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근데 또 그렇게 되려면 부서 이동이 너무 많고 담당 주무관과 팀장님이 불과 1년 사이에만 해도 몇 번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렇게 되면 시민위원 입장에서는 민간위원 입장에서는 힘을 내기 어렵고 다시 또 처음부터 리셋이 되는 거 아니에요? 뭘 해도 이것을 저희가 직접 실행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이게 헛바퀴를 돌기 때문에 공공위원님들께서 정말 이거 중요한 좀 역할로 인식해 주시고 잘 참여해 주시면 더 힘이 날 것 같습니다. 공공위원님들께 영상 편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민간위원들 많이 들었는데 사실 어쨌든 그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 참여하면서 제일 좋은 부분은 이렇게 만나는 것 같습니다. 자기 일만 할 때는 이렇게 만나는데 이제 그 협의체를 통해서 훌륭한 그런 이제 시민 활동가 또 민간위원들도 만나고 공공에 계시는 분들도 정말 좋은 분들 많이 만나고 저도 편견을 많이 이제 깨게 됐어요. 사실 공무원들 이렇게 좀 갈등 관계가 많았기 때문에 맨날 이렇게 뭐 못하게만 하는 분들이다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제 공공위원님들 이렇게 좀 대면해서 정말 디테일을 놓고 얘기를 하다 보면 정말 소통도 적극적 고민도 많이 하시고 또 이게 정책이 추진되려면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많이 이제 배웠거든요. 배우고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너무 요거를 조금 이제 좀 부수적인 역할로 생각하시는 부분에서 좀 제가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좀 많이 오셔서 그 민간과 공공 간에 좀 벽도 허물고 정말 이렇게 함께 그 지역 사회를 만들어가는 활동을 잘 같이 해보면 좋겠습니다. 많이 오세요. 가장 중요한 끝의 말씀. 많이 오세요. 많이 자주 좀 와주세요. 네, 가장 중요한. 네, 많이 자주 좀 와주세요. 앞에 거 다 날려버리고 그냥 요것만 해주세요. 네, 우리 위원님도 이런 협의체를 바란다. 요즘에 기후변화가 굉장히 심해지면서 이제는 기후위기라는 표현도 쓰고 있고요. 이제 그 속에서 우리는 한 10년 전부터 지속가능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희 이제 환경을 하는 영역에서는 지속 가능 발전 우리가 어떻게 계속 그러니까 지금처럼 유지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일단은 지역에 이런 좋은 협의체가 만들어져 있고 이런 협의체가 더 단단하고 더 이렇게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그 든든한 기둥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아마 동협의체가 꾸려져서 계속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마 올해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동협의체가 더 많은 그러니까 역할과 역량 강화를 할 수 있었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그거 너무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동협의체와 그리고 이제 사회보장 협의체가 좀 더 끈끈하게 어떠한 것들을 계획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과 그리고 성남시와 그리고 이곳을 사회보장 협의체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좀 힘을 모아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보면서 이런 질문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내가 생각하는 한 단어로 표현을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위원님? 네, 저는 그 연결한다는 뜻에서 이제 이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음. 네, 이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그런 지역 사회에 어떤 뭐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상황이 있는 고민이 있는 분들을 이제 그런 뭐 이런 정책 뭐 지자체나 어쨌든 이런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곳들과 연결해 준다는 의미의 이음이기도 하고요. 좀 더 조금 더 또 다른 의미에서는 이제 이런 그 지역 사회에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자 하는 또 함께 고민하고자 하는 이런 다양한 뭐 민간 활동가 또 공공에 있는 위원님들 이런 지역 사회에 온갖 그 함께 고민하고 역할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연결하고 그런 분들이 함께 고민하도록 이제 그런 장을 열어주는 이익 있고 소통의 장을 만들어주는 그런 것이 이제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이기 때문에 그 이음 사람과 사람을 사람의 생각을 연결해주는 이음이 잘 표현해주는 단어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우리 위원님의 오늘 이 인터뷰 중에 가장 멋진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이음. 이름을 저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대신 이음으로 해도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음과 챙김이라고. 이음과 챙김. 이음과 챙김. 너무 좋다. 네. 그렇고요. 말씀 들어봤고. 우리 위원님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단 한 사람도 우리 지역에서 소외되지 않는 챙김이라는 단어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물론 서로가 서로를 잘 챙기는 그런 사회 안전망 속에 들어와 계시는 분들도 많지만 사실은 그 외에 계시는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까지 그러한 부분들을 아주 촘촘하게 챙겨내는 것을 목표로 우리 사회보장협의체가 좀 열심히 활동을 그리고 또 좀 더 촘촘하게 행정이 정책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위원님께서는 이제 회의를 또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네, 주제에 대한 다양한 얘기들이 이제 회의로 시작해서 회의로 끝났다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닌데 올해는 또 이제 코로나 이슈라는 특별함 때문에 줌으로도 좀 많이 하잖아요. 줌으로 회의를 하시면서 뭐 에피소드 같은 건 없었을까요? 제가 그 회의를 그래도 회의라는 거를 좋아하는 편인 게 이제 회의를 좋아한다니 뭐 이렇게 심각한 얘기하는 걸 좋아한다기보다는 어제 회의라면 얼굴을 보고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의라는 구조가 있으면 막 얘기를 굳이 안 하고 넘어가거나 뭐 회피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회의 딱 가면 어쨌든 얘기를 해야 되니까 회의라는 것이 어떤 일의 틀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구조를 만들고 사람 사람 관계를 만들어주는 역할이 정확하게 있거든요. 회의가. 그래서 이제 회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코로나 발생한 다음에 이제 협의체 이제 회의가 쭉 계속 중단되다가 이제 줌으로 넘어가니까 이게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요? 이제 좋은 점은 하나는 있는 게 이제 오프라인 회의를 하면은 와야 참석이 되는데 편해요. 줌 회의를 하면 이제 그 참석률이 높아지는. 이거 어째 들어오면 참석이잖아요. 집에서도 막 들어오시잖아요. 위에는 와이셔츠 입고 계시는데 밑에 반바지 입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회의 참석률은 높아지는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와서 보면 표정들이 변화가 없으세요.
몇몇 분들을 그래서 열심히 얘기를 하고 막 발표를 하는데도 이게 예를 들면 뭐 개그 코드도 있고 뭔가 네. 반응을 이끌어내는 말이 있는데 표정이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네. 아 이거는 딴 걸 하고 있는 거구나. 100%다. 예. 네. 근데 또 뭐라고 좀 집중해 주세요라고 해도 이게 또 집중한 건지 안 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좀 사람들이 상대방의 반응을 알 수가 없고 네. 예, 뭔가 소통이 이제 너무 안 되는 이제 그런 속상함. 예, 그래서 평소 이제 회의를 하고 끝나 같이 밥도 먹고 계속해서 좀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이런 부분이 네. 예, 안 됐다는 것이 많이 아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이 코로나 이슈 때문에 정말 좀 많은 것들이 좀 변화가 된 것 같은데 우리 협의체에서는 올해 코로나 이슈 때문에 좀 많이 변화가 되었거나 아니면은 좀 힘들었던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코로나19가 되면서 네. 저희는 지금 얼음땡 사회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 얼음이 돼 있다가 그리고 이제 이제 사회적 거리가 완화되면은 땡 하고는 또 막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래서 이제 저희 분과 같은 경우는 제가 환경분과위원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회의를 주재하고 뭐 이런 걸 하다 보니 제가 이제 그랬어요. 우리 분과는 그러니까 환경은 특히 그러니까 고용분과하고는 달라요. 고용분과는 정책을 만들고 그리고 예산과 정책이 잘 굴러가는지를 모니터링하는 이제 분과의 역할이 크거든요. 근데 이제 환경분과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 지역 사회가 그래? 하고 사실 지역을 둘러보는 게 되게 주요한 영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부에도 나가야 되고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그랬어요. 환경분과는 비대면 회의 없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대면 회의로 갈 거고 그래서 빨리 땡이 되기를 바래라. 근데 이게 우리 위원님 말씀 듣다 보면은 위원님 분과 잘못 가신 거 아니에요? 여기가 더 맞으시는 것 같은데? 내년에 옮기는 거 웰컴입니다. 왜냐면 환경분과 웰컴. 그러니까 이게 딱 위원님 말씀 듣다 보니까는 이제 여기에서는 어떻게 뭐 계속 회의하고 실질적인 거를 앉아서 의논하고 막 이런 게 많다라고 하면 네. 여기는 이제 활동이 더 많으신 거잖아요. 네, 그쵸. 근데 위원님은 활동이 더 맞으신 것 같고 그죠? 네. 내년에 이제 위원님은 이제 이쪽에서 또 뵙는 걸로 네 저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그럼 또 같고요. 저희 위원장님이 속상해하시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지난 11월까지는 사실은 그러니까 그래도 되게 절묘하게 맞아요. 있잖아요. 저희가 회의를 해야 될 때나 아니면 한 번 회의를 딱 연기를 하면 땡이 됐어요. 그래서 11월까지는 비대면으로 거의 다 했고 그리고 현장 답사도 그러니까 청년 주거 같은 경우는요 지역에 현장 답사 어떻게 리모델링 되고 있는지 뭐 이런 것까지 다 체크를 했거든요. 근데 12월 달에 갑자기 이제 또 이게 막 많아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 이제 얼음이 된 거예요. 네. 그런데 12월 말까지 땡이 될 게 이게 기대되지 않는 네,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처음으로 지난 12월에 비대면 회의를 했는데 그런 거죠. 이제 12월 회의 때 이제 2019년과 관련된 이 모니터링에 대한 결과와 네. 관련돼서 논의를 해야 되고 2021년에 대한 계획도 논의를 해야 되고 그런데 이게 회의 자료로 이렇게 자료 공유를 해가지고 쭉 보면 사실 설명을 해도 좀 이게 어려워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 사회보장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저도. 그런데 이제 뭔가를 하나씩 다 묻기에는 너무 회의 진행이 길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다들 입을 딱 다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면 이렇게 자료를 공유해 드릴 테니 의견을 서면으로 주십시오. 그럼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서면으로 오긴 올 텐데 네. 그 내용이 조금 주제가 좀 안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회자님 같은 경우에 어쨌든 서면으로 의견을 준다. 네, 드려야죠. 적극적인 참여자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있잖아요. 안 그러니까 들어와요? 적극적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회의에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회의는 들어왔으나 의견을 적극적으로 주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냥 대면으로 했을 때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것들을 막 던지면서 이걸 정리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온라인이다 보니 굳이 내가 말을 해? 뭐 이런 생각부터 눈치를 해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시간이 길어지네요. 왜냐면 이렇게 이 마주 보면서 하는 거는 2시간이 됐던 3시간이 됐던 서로가 이제 이게 용납이 되거든요. 네네네네. 왜냐 같이 보고 있고 계속 소통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비대면이 되면 1시간이 넘어가려고 하면 되게 부담스러워요. 빨리 끊어야 되겠구나 뭐 이런. 그러면서 이제 생겨나는 이제 서로가
원래 하고 싶은 말들을 다 하지 않고 그냥 덮고 지나가는 이런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서면으로 주시는 의견을 취합해서 그러면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카톡방이나 이런 데서 이게 공유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또 남들이 이렇게 의견 준 거에 대해서 자기가 추가로 의견을 주면 주지만 또 이렇게 뭐 이렇게 맞다 안 맞다를 사실 얘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가 의견을 안 줘버리는 이런 이제 상황들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21년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하면 사실 이 어떤 의제를 발굴하고 그리고 같이 이것들을 소통하고 이게 실행이 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촘촘함을 챙겨가는데 굉장히 큰 애로사항이 있겠구나라는 좀 걱정도 됩니다. 우리 위원님 같은 경우는 지금 만약에 내년까지도 이게 코로나가 조금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분과 내에서 어떤 방향들이 있을까요? 어떻게 변경이 좀 될까요? 암담하네요. 왜냐면 계속 주문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죠. 사실 잘 안 떠오르네. 그러니까 이게 어서 좀 하루빨리 좀 종식이 돼야 되는데 이게 서로가 다 너무 힘든 것 같아요. 회의하는 입장에서도 힘들고 프로젝트 하는 입장에서도 힘들고 다양한 부분에서 정말 코로나 이슈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코로나가 이제 2월부터 시작이 된 게 저 사실 금방 끝날 줄 알았거든요. 한 5월 달이면 끝나서 내가 이제 못했던 일들 열심히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굉장히 장기화가 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협의체 내에서의 가장 큰 고민은 어떤 게 있을까요? 고민을 많이 하죠. 맞아. 네, 뭐 그 협의체 고민이기도 하고 또 뭐 이제 그런 현장 활동을 하는 사람의 고민이기도 한데 일단 뭐 저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뭐 복지나 복지 뭐 교육 관련된 시설들이 운영이 중단되고 제한되고 프로그램도 거의 많이 없어졌거든요. 학교도 사실 거의 중단이 됐고. 근데 이제 어쨌든 저는 뭐 학교 밖 청소년의 청년들을 만나고 또 저희 분과에는 뭐 장애인 뭐 어르신 또 뭐 여성 이렇게 여러 계층의 주로 이제 그런 그 일자리 고용 취업 지원을 하는 역할들을 하는 분이 많이 있으신데 공통적으로 다 그런 활동들이 다 이제 제한되거나 중단됐다는 게 이제 현재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기본적인 자기 그 생활이 뭐 지지 관계나 아니면 뭐 삶의 기반이 있는 분들은 버틸 수가 있죠. 어쨌든 중단돼도 몇 달, 1년을 버티더라도 주변에 사람이 있고 기본적인 활동의 근거가 있으면 그런 부분을 이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제 제가 만나는 뭐 학교 밖 청소년 청년들은 뭐 1인 가구도 많고 뭐 부모 가족이 오히려 자기보다 더 삶이 열악한 분들도 많고 이런 분들은 이제 사회 뭐 복지 지원이 중단되고 그런 기회가 없어지면 삶이 정말 극단적으로 위험해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뭐 그런 조성 가정의 뭐 초등학생 아이들도 있고 유아들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근데 문제는 현재는 코로나 방역 때문에 이제 그런 활동을 일단은 멈추고 안 하는 것에 거의 모든 자원과 고민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굉장히 삶이 훨씬 더 위태로워지고 극단적으로 치닫는 이런 사람들 하나하나를 보는 부분이 사실은 또 굉장히 중요한 거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측면의 문제만이 아니고 정말 삶이 완전히 고립되고 단절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 이 상황에서도 어떻게 놓치지 않고 보지 않으면 우리가 보지 않는 곳에서 진짜 삶이 무너지고 없어지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보이지 않는 그 고립된 분들을 어떻게 계속해서 챙기고 만나고 해갈 것인가 제일 큰 고민인 것 같아요. 이제 끝으로 저희가 앞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그 예능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유퀴즈라는 컨셉으로 하고 있어요. 이 의자도 그렇고요. 어떤 이런 컨셉이나 이런 게 유퀴즈 컨셉을 따라 이게 함께 저희가 이제 콜라보로 좀 하고 있는데 저희가 협퀴즈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협퀴즈에는 마지막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이 문제는 또 이제 맞추시게 되면 선물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혹여나 못 맞추시더라도 아쉬움의 선물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도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유퀴즈라고 외치시면 협퀴즈라고 정정할게요. 협퀴즈라고 하면은
만약에 할 거다, 도전을 한다라고 하면은 도전이라고 크게 외쳐주시면 되고,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건 하시면 안 돼요. 도전을 그건- 하면 안 된다는 무조건 거죠? 아니요, 무조건 도전. 무조건 도전. 아니, 무조건 도전. 무조건 도전. 도와주세요. 예, 무조건 도전. 이렇게 하겠습니다. 협 퀴즈? 도전! 아! 도전 성사! 도전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고로 이제 이 문제는요. 저 이제 협의체 보장한 바다 이제 사이트에도 좀 이렇게 나와 있는 의미 있는 글이라고 합니다. 몰랐네. 드리겠습니다. 가는 화살도 여러 개가 모이면 꺾기가 힘들 듯 여러 사람이 협력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진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 그 뭐야? 십시일반 이런 거 아니야? 아하. 자, 사자성어입니다. 어렵습니다. 아,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글귀라서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 네. 네,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첫 왜냐면, 글자라도 좀 알려주세요. 네? 첫 글자. 첫 글자! 첫 글자 힌트 드릴게요. 네. 절. 아하. 절? 네. 마지막 글자 힌트 갑니다. 마지막 글자 힌트. 그럼 더 주지 마세요. 주지 네. 마세요. 줄수록 우리 절. 더 무지가 드러나는데. 네, 무지가 드러날 것 같아서. 아이. 네. 그 뭔데? 잠깐, 3, 절. 2, 1. 네 글자예요? 네 글자, 네 글자죠. 네 글자. 시간을 좀 시간을 아, 네.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아쉽게도, 왜냐면 이게 사실 어려울 수도 있는 문제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절전지훈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모든 사람이 함께 모이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요. 이게 저희가 또 그 협의체 보장마다 그 사이트에도 나와 있는 글귀라고 하니까요. 한 번씩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자, 무지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말씀을 드렸듯이 저도 몰랐습니다. 저희가 그 맞춤 선물은 아니지만 아쉬움의 선물 1, 2, 3, 4 4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네. 위원님 몇 번? 저 안에 들어있는. 아니, 말씀하시면 돼요. 아, 죄송한데 제가 좀 부탁하는 것만 좀 답변을 해주세요. 몇 번? 2번. 2번. 우리 위원님은 3번. 3번. 2번, 3번. 선물 주세요. 와. 잠깐만, 야, 이게 어떤 게 2번이죠? 2번 선물. 2번 선물은 이제 요즘에 이게 가장 그 유튜버들 사이에서 핫한 치킨 닭다리 모자라 그래갖고요. 요거는 써주셔야 돼요. 네, 직접. 지금 저희가 쓰라고 지금. 한번 써주셔야죠. 이거 한번 이거 치킨 이거 모자를 이렇게 해서 이제 써주시면 되는데 한번 써주세요. 안 들어갈 것 안 들어갈 같다 것 근데.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안 들어갈 것 진짜. 2번 선물 요거는 제가 말할 때 2개를 또 준비해 주세요. 우리 피디님께서 굉장히 의미 있게 2개를 준비를 해주셨는데 요거는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의미로 위원님 2분이 한번 써주시면 어떨까요? 위원님 2분이 네. 요거를 진짜 안 들어가. 들어가네. 생각보다 크네. 왜냐면 우리 협의체가 일반 시민분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더 커 보이는데? 요거는 이게 큰 건가 봐. 우리 위원님 선물 큰거 같아. 그리고 3번은 요거 이게 아니, 깜짝 똑같다, 놀랐어요. 이게 똑같다. 지금 이게 뭐 이 필통? 화로 필통, 도미 필통. 네. 도미 필통이 이제 선물. 네, 여기 이게 도미 뭐야 필통. 이게? 자, 아니 씨. 자 써주시고 이런 거로 자 이게 마무리 이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좀 협의체에 대한 많은 이야기, 의미 있는 이야기 많이 담아봤는데요.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 2분이 치킨 닭다리 모자를 쓰시고 마무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끝내주세요. 자, 여러분 끝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협의체 많이 하면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여해 주세요 하면서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협의체 많이 참여해 주세요.